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아주 좋죠.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조회수 확인하셨어요? 첫 번째 영상? 저희가 첫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만 조회수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또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봐주셨다. 그래서 참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최대한 그 시승기에 관련된 2편 영상을 빨리 제작하려고 했는데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도 눈이 녹지가 않아 가지고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리는 편이라서 시승기를 찍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친구들도 한 번씩 다 타보고, 뭐 가족, 친척분들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모시면서 정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리아에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죠. 스타리안 조회수가 10,000조회수가 넘었는데 그렇죠. 감사 인사 한번 남겨주셔야죠. 아, 지금이요? 눈밭인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타리아 투어러 모델을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주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과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라운지보다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투어러 모델은 전조등,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작습니다. 라운지 모델을 구매하시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큰 게 적용이 됩니다. 불가사리 같은 두리뭉실한 느낌의 이제 순정휠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라운지로 가시면 딱 각지고 색상도 너무 예쁜 휠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투어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일 램프가 이 정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라운지 모델로 선택하시면 여기까지 이제 라이트를 적용을 해주고, 이 네모난 픽셀이 LED로 해서 더 선명하고 진한 게 적용됩니다. 범퍼 쪽에도 고급스러운 라인이 라운지 모델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투어러는 전체적으로 라운지에 비해서는 조금 투박하다 할 수 있죠. 다음은 내부를 간략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시골이라서 이 장화를 신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딱 보시면은 투어러는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옵션의 그 특성상 옵션이 없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이 비워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라운지 모델들은 아무래도 더 높은 금액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뚜껑을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 더 컵홀더가 추가되고 하는데 투어러는 없습니다. 투어러는 없고, 기어봉도 이렇게 기어봉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투어러는 적용이 되는데, 라운지 모델은 이제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기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거는, 자, 제가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만 LCD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오른쪽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픽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구멍에서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이제 라운지는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 계기판이거든요. 그래서 계기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투어러 9인승 모델을 선택했던 이유가 3명 시트 배열이라고 했는데요. 이 앞좌석의 가운데 좌석은 정말 불편한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친구가 이제 탑승을 하면서 장난을 쳤어요. 무슨 장난을 쳤냐면, 이거는 지금 의자를 좀 살짝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데, 사실상 9명이 전체 탑승하게 되면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좀 당겨집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어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전투기 조정석이냐고, 무슨 뭐 옛날 전투기 조정하는 전투기 조정석이냐고, 막 이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2열은 이렇게 탑승을 했었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거는 이 아래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등받이의 각도는 이쪽 왼쪽 엉덩이 옆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였다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의자를
완전히 숙여서 평타나 비슷하게 순정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짐을 실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있는 편이죠. 3열에 사람이 탑승할 때 이 2열 시트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앞쪽 레버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색 레버를 끝까지 당겨 주시면 의자가 이렇게 숙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줄을 놓으시고 앞으로 그냥 밀어주시면 이렇게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고정해 주실 때는 뒤로 쭉 밀어주시고 등받이 고정, 그 다음에 원하시는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우선은 제 키가 175에서 0.2cm가 모자란 148입니다. 그리고 신체 비율은 좋지 않아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깁니다. 그래서 2열을 한번 탑승 공간을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2열이 가장 뒤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정 후에도 이 무릎과 앞쪽 시트의 간격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렇게 되면 3열에 앉은 사람이 무릎 공간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2열을 조금 더 앞쪽으로,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머리는 승하차 할 때도 닿지 않습니다. 3열을 한번 탑승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탑승을 하시면 되는데, 무릎 공간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자는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2열 시트를 한 이 정도? 앞쪽으로만 추가적으로 더 이동을 해주면 3열 시트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릎 공간이 굉장히 좁죠. 이 좁은 만큼이 2열 시트가 최대로 뒤로 왔을 때입니다. 물론 3열 시트도 최대한 뒤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2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양보하시면 3열이 조금 더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3열은 옆쪽에 그 시트 조절하는 레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레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앞뒤는 동일하게 하단에 보시면은 레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넓은 레버를 당기시면 이렇게 앞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작은 레버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엉덩이 부분 시트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이 작은 레버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등받이는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등받이는 이쪽에 보시면 작은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당겨주시면 숙였다가 눕혔다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트렁크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트렁크입니다. 3열 시트를 가장 뒤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9명이 다 탑승하더라도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작은 레버는 3열 엉덩이 부분을 세울 수 있는 레버고, 왼쪽에 있는 큰 레버는 이렇게 당기셔서 밀거나 당기면 3열 시트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트렁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긴 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긴 끈은 트렁크에서 잡아 당겨서 시트를 완전히 숙이거나 혹은 시트를 세우거나 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안에서 누워본다고 하면 이렇게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가지고 이 트렁크도 짐을 실을 때 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물건을 조금만 들어도 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기준점이, 카니발 모델은 3벤, 5벤 모델이 나오지 않잖아요, 화물차로. 근데 스타리아는 3벤과 5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화물을 적재하는 데에 특화가 된 차량이 아닐까.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엔진을 선택을 했는데, LPG 엔진이 실내에서 진동이 있다, 아니면 정말 조용하다.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스타리아 LPG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근데 이 논쟁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시각적인 걸로 조금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LPI 준비 경고등이 이제 이렇게 뜨고요. 사라지는가 동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앞쪽입니다. 여긴 기어봉 앞쪽입니다. 핸들 쪽의 물병은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올려놨고요. 지금 빛이 비춰지는 걸 보면 미세하게 진동이 보입니다. 디젤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리아 LPG는 3.5 V6 LPG 엔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V 형태, 그리고 총 6개 해서 V6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디젤 엔진과 비교하면 LPG 엔진은 오일 주유구가 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오일 교환할 때 조금 편한데, 디젤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주입구가 이 안쪽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긴 하죠. 엔진 진동도 한번 물병으로 느껴보겠습니다. 디젤 차량 운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엔진 위에 물병을 올려놨을 때 이 정도 진동이면 정말 엔진 조용한 거거든요. 스타리아가 방지턱에 말이 많아요. 자, 한번 느껴볼게요. 텅텅 한다는 느낌이 많은데 방지턱마다 승차감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방지턱은 부드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정말 차가 부서질 것 같이 넘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스타리아 승차감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탑승했을 때는 방지턱을 넘기 전에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죠. 안 그러면 욕먹습니다. 네,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요. 운전을 되게 조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9인승이잖아요. 9인승 차를 제가 딱 운전을 하면 9명 다 잡니다. 9명 다 자요? 9명이면 본인도 포함인 건데? 저는 빼고요. 스타리아가 운전석 높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유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꼭 기차의 맨 앞쪽에 운전석에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모양도 좀 살짝 KTX 머리 부분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유리도 크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전 모델인 스타렉스에 비하면 운전하는 느낌이 승용차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차량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 하이리무진은 확실히 뒤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좀 뭔가 핸들이 많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LPG 모델을 아무래도 이제 6,000km 이상을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만 말씀드리면, 연료통이라든지 이런 게 차량의 하부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핸들이 고속으로 가면서 뭔가 가벼워진다거나 핸들이 무겁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뉴 오피러스 그리고 그랜드 카니발 시절에 뮤 엔진 2.7 기반으로 한 6기통 LPG 엔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마 제가 한 40만 킬로 이상 운행을 했었고요. 그 엔진들은 LPG니까 조용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력이 160마력에 토크가 20토크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부족했어요. 정말 조용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랜드 스타렉스, 이제 세타2 엔진 4기통이죠. 2.4 배기량이 적용됐는데 이 엔진도 변속기가 4단 변속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160마력에 20토크쯤 됐을 겁니다. 그랜드 스타렉스도 조용한데 힘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죠.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3.0 LPG 엔진과 8단 미션이 탑재돼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그랜드 스타렉스의 그 엔진 미션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마지막에는 변속기가 5단으로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스타리아를 고민할 때 가장 큰 고민이 LPG와 디젤일 겁니다. 이 출력 차이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3.5 LPG 엔진은 6기통에 240마력 32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2.2 디젤 엔진은 4기통 177마력 44토크의 힘을 발휘하죠. 토크는 LPG 엔진이 디젤에 비해서 12토크가 낮습니다. 하지만 마력이 63마력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스타리아를 운전을 해보신 분은 LPG 모델이 확실히 더 힘이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스타리아가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2토크가 부족해? 63마력으로 밀어줄게. 스타리아 LPG도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풍 시트 옆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계기판에 여러가지 주행 모드가 표기가 됩니다. 스타리아에 스포츠 모드가 왜 있어요? 스타리아의 스포츠 모드는 납품하러 나간 직원분이 빨리 납품을 끝내고 돌아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을 빨리 집에다가 데려다 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에코 모드는요? 회사에서 직원한테 너네 납품할 때 기름값 좀 아껴라, 유지비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냥 노멀로 다니시는 게 잔소리 없이 편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스타리아 투어러 LPG 스포츠 모드 제로백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타리아 LPG 모델 제로백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9인승 LPG 차량에 대한 제로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6,000km 밖에 타지 않은 새 차지만 그래도 정보를 남기는 의미를 두고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스타리아가 제동력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약하다고는 하는데, 스타리아는 기본적으로 화물 벤 차량이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처럼 발끝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면 좀 브레이크가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발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주시면 충분한 제동력이 느껴집니다. 대신에 스타리아는 달리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을 많이 했다거나 짐이 많을 경우에는 천천히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3칸이 남아가지고 LPG 충전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득이요. LPG 모델은 무조건 가득입니다. 이게 스타리아 LPG 연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젤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젤과 LPG가 리터당 500원 차이 이상이 나면 사실 같은 주행거리에 1년 유류 비용을 비교해도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뭐 터보, EGR, 뭐 요소수, 뭐 또 나중에 이제 때가 끼면 클리닝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유지 비용과 함께 비교를 하면 유류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물론 가스는 조금 이제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 자주 충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지가 편하고 차가 이제 힘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LPG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칸 남고 충전을 했는데요, 55,000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주유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득 넣으면 한 7만원 선 정도 나옵니다. 어우 차고. 스타리아가 하부가 공간이 많이 비어있다고 해서 이게 승차감에 텅텅거린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이렇게 스타리아 LPG는 하부에 보면 LPG 연료통이 3개나 있습니다. 근데 그 LPG 연료통들에 비해서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스타리아 전기차라든지 스타리아 수소차 등의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게 스타리아 하부를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많아서 다른 연료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스타리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LPG 연료통 3개가 LPG 연료통 3개가 이제 하부에 있다 보니까 뭐 비포장이나 노지로 다니시거나 뭐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밑에 이물질이나 어떤 뭐 충격을 받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LPG 모델은. 그래서 디젤 사륜을 선택하시면 그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운행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비포장기를 달리거나 그럴 때 연료 라인이라든지 연료통 사이사이에 이물질로 인해 파손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어우 추워. 카니발과 스타리아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태우는데 만약에 짐을 싣고 싶다 하시면은 카니발을 선택하는 게 맞고, 짐도 많이 싣고 싶은데 사람도 많이 태우고 싶다 하시면 스타리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 인사 같은 거 안 남기세요? 인사해야죠. 제가 잘못 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영상도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문 좀 눌러주시겠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해요.